여행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들로 채워집니다. 낯선 거리의 소음,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엮어낸 어느 낯선 도시에서의 하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풍성한 콘텐츠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고 인연의 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낯선 이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섬광처럼 깨달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제 눈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사람과 널브러진 파편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 광경만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안타까운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했지만 그 짧은 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찔한 경험은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놀랍게도 저는 그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작은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귓가에는 정겨운 우리말이 들려오는 곳. 바로 현지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낯선 땅에서 들려오는 모국어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한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타지에서 오랜만에 맛보는 제육볶음의 매콤달콤한 향기는 단순한 음식의 맛을 넘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젊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가며 나눈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곳 말레이시아의 다채로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았습니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국가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달력이었습니다. 이슬람력을 따르는 말레이계의 새해, 음력을 좇는 중국계의 설날, 그리고 힌두교의 축제까지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쉬는 날이 제각각이라 이곳 사람들은 1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와 휴일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 부러운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지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팥빙수를 앞에 두고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부 유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위 도피 유학이라 불리는 한국에서의 삶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도 방황을 거듭하는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일 텐데 말이죠. 또한 우리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먼저 말을 걸면 무척 친절하고 따뜻하게 응대하지만 좀처럼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관계. 어쩌면 그것은 비단 이곳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관계와 더 넓은 세상을 열어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낯선 땅에서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미디어 환경과 유명인들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평범했던 한 청년이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는 시대. 화면 속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본래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고독한 싸움이 존재합니다. 인기가 높아질수록 초심을 잃고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악성 댓글의 문제. 사람들은 때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날카로운 칼을 휘두릅니다. 개선을 위한 진심 어린 피드백과 상처를 주기 위한 비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미워하는 대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의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까지 고통받게 할 수 있는 잔인한 말들을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덧 창밖에는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소나기는 우리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아찔한 사고 현장에서 삶의 연약함을 보았고 작은 한인 사회에서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공기는 놀랍도록 상쾌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할 시간. 비록 다시 만나지 못할 인연일지라도 오늘 나눈 이야기와 감정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여행은 이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잠시나마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